안녕하세요. 해피령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여기 밴쿠버 아침 저녁으로 엄청 추워요. 그래서 제 옷이 지금 복장이 바뀐 거 아시죠? 스웨터 아니면 다 후디 입고 이제 조금 따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물론 춥지는 않은데 나이가 나이니만큼 열심히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은 밤늦게 막 해피런을 해요. 여러분 특히 겨울에 감기 안 걸리는 방법 혹시 아세요? 제일 좋은 거는요, 바깥 이 외부 공기를 마시면서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찬 공기에 몸이 익숙해지면 겨울에 굉장히 추울 때 감기 많이 오잖아요. 훨씬 안 걸리고요. 그리고 귤 많이 드시는 거. 그 두 가지만 잘하시면 여러분 감기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건강한 것 같아요. 자, 밤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죠? 이 제목을 보고. 저도 이평생 살다가 또 이런 일은 생전 처음 일어났는데,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캐나다에 있는 딸 가족을 보려고 와 가지고 이 노부부가 대판 싸워 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그걸 보고 또 못 지나가죠. 제가 기획해서 해피엔딩으로 어떻게 끝냈는지 알려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친정 부모님 계시죠? 시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천만다행인 게, 저는 제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사실 지금. 제가 이 나이가 아니었으면 깨닫지 못할 일일 거야, 이런 상황은. 자, 먼저요. 오늘 스토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벽 1시 반쯤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1층 공사 다 하고 인제 이게 렌트를 내주는 이 상황에서 잠깐 그 텀이 있어요. 비운 기간에 이제 민박도 제가 한다고 광고를 냈더니, 세상에 새벽 1시 반에 제가 원래 이렇게 영상 찍는 거 하고 공부도 하고 이거 밤에 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뭐 한 2시 3 시쯤 보통 자요. 아니, 오늘도 새벽에 인제 곧 자기 직전이었죠. 근데 이렇게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새벽에 전화가 오면 안 받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고서 '아유,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하다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조용히 살살 받았어요. 왜냐면 이상한 사람이면 얼른 끊어 버리려고. 근데 멀쩡한 그 건장한 청년 목소리가 오는데 다급하게, "저 너 밤늦게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혹시 저기 부모님이 지금 잠잘 데가 없어서 그런데 방 좀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니 그 시간에 노부모님이 왜 방을 얻어요? 그래서 무의식결에 "뭐 싸웠나요? 쫓겨났나요?" 저도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래서 기분이 그렇잖아요. 아니 싸우고 난리 났으면은 그분들을 받아들이면 나는 또 어떻게 이 상황 수습을 하나, 또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되게 망설였어요. 그랬더니 사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이제 딸 집에 이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 오셨는데, 이 딸이랑 싸워 가지고 도저히 그냥 막 너무 화가 나고 서로 싸워 가지고 안 본다고 부모님이 한 1주일 전에 이렇게 여행 오셨는데 보따리 싸 갖고 지금 집을 나왔다고. 집을 나왔는데 예, 호텔에 가서 주무시고 한국 가신다고 지금 난리인데, 차마 이 사이가 그렇게 못해서 일단은 모시고 나왔는데, 갈 데도 없고 호텔에 하자니 영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무서우니까 이 한인 민박집에 연락해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 듣고 보니까 또 사연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시라고 내가, 그래서 새벽 1시 반에 제가 그 손님을 받았는데, 정말 그래 가지고 인제 총알같이 택시 타고 오시라고 하고 와서 인제 딱 보는데, 정말 그 표정이 있잖아요. 아, 정말 그 사이는 사이대로 안절부절 그 어쩌질 못하는 모습. 그리고 부모님은, 그 친정 엄마는 완전히 얼굴에 그냥 이렇게 돼 가지고 얼굴도 고개도 못 들고, 정말 정말 살지 마지못해 사는 그 표정. 그 친정 아버님은 그 남자들의 특유한 표정, 그냥 무뚝뚝 해 갖고 그냥 덤덤하니 그냥 그 상황을 제가 보고서 느낌이 있잖아요 인제. 이미 그 사이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근데 저는 인제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어떻게 하지? 저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속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 저는 그럴 땐 많이 기도를 해요. '아우 주님, 어떻게 하지? 저분들이 지금 이 시간 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그 마음
갈등, 화, 분노를 어떻게 저걸 해야 될까요? 막 속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웃으면서 더 웃으면서 어서 오시라고 막 얘가 환대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인제 들으시라고,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인제 막 미안해하는 그 표정 있잖아요. 이 밤중에 이렇게 참 그잖아요. 창피하기도 하실 것이고. 그래 갖고 일단은 방으로 모셨어요. 이제 들어오시고 그냥 제가 못 나오겠더라고요. 이제 푼수짓을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인제. 아유 너무 잘 오셨다고. 이렇게 힘들고 복잡할 때는 집을 나와야 되고요. 나와서 그리고 지금 인제부터는 인제 걸리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다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계시고 내일 아침 되면 해 뜨고 좋으니까 밖에 가면 옆에 바로 공원 저희 집 옆에 공원이 좋거든요. 공원에 가서 산책도 하고 신나게 바람 쐬고 그러면 되고 저 혼자 막 이제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표정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 한술 더 떠야지.'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제가요 예 다 이제 30 다 돼 가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있는데요. 얼마나 제가 힘들게 죽으라고 캐나다에 이민까지 와서 다 키웠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20살 넘어가니깐요. 내가 했던 잔소리 내가 했던 말을 이런 지하에 차단하고 지네가 잔소리를 하고 나를 후려잡는데 내가 서러워서 얼마나 울고 내가 저 애들하고 절연한을 하려고까지 했다고 약간 좀 뻥을 쳤어요. 왜냐면 사연을 들었으니까 이제 딸한테 당하고 오신겨. 그러니까 어떻게 인제 이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편을 들어 주고 위로해 줘야지 이분들이 살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모습이야. 그래서 인제 막 우리 아이들 얘기를 막 했어요. 응? 그래서 내가 이 고생을 해 가면서 못 안 먹고 안 쓰고 지들 뒷바라지 고 다 키웠는데 나이 먹어 가지고 이제 다 컸다고 거기에 팍 쳐들고 "엄마 옛날에 이거 시원해 서운했어." 아이들은 정말 그래요. 어렸을 때는 무서워서 말 안 하거든요. 크니까 다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서운했고 저거 서운했고 그거 엄마 자식을 위하는 건 이런 게 아니야. 저런 게 아니야." 얼마나 내가 잔소리 듣고 그때 많이 울고 속상해서 나도 자식하고 인연까지 끊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내가 그랬다가는 이 아이들하고 갈등이 끝까지 갈 것 같아서 내가 그 순간 정말 내가 마음을 다잡고 참고 좀 들어 주는 거 연습도 하고 이래서 내가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심정을 너무 잘한다. 금쪽같이 키운 자식들이 그게 말이 되냐." 인제 얼렁뚱땅 이렇게 말을 막 했어요. 하고 나서 그래도 이렇게 입을 안 떼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인제 낯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배우자가 최고고 친구가 최고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시는 동안 편안하게 힐링하시고 놀다가 그러고 가시라."고. 그래서 그 밤중에 왔으니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이것저것 먹을 것도 챙겨다 드리고 인제 이렇게 하시면서 했는데 마음이 제가 이제 주무시라고 왔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계속 고민이 되는 거야 인제. 왜냐면 사위를 보니까 사위도 입장이 너무 난감한 거예요. 부모인데 그래도. 그리고 이 부모님을 보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금이 어기가 키운 자식 딸 자식을 갖다 놨는데 뭔가 서운하게 한 것을 해서 이렇게 나와 버린 거야. 보따리를 싸 갖고 나올 정도면 인제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완전히 나오신 거야 보따리 싸 들고. 그러니까 그 마음도 너무너무 느껴져요. 왜냐면 나도 자식이 있으니까 그 배신당하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쉽지.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딸들은 또 너무 불쌍한 거야. 내 딸은 아직 안 봤어요 그때까지. 딸은 안 보고 딸은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엄마 아빠가 화나서 집을 나갔는데 어쨌든 누가 잘하고 잘못한 걸 떠나서 부모도 아프고 딸도 아프고 사위도 아프고 다 아픈 거야. 근데 그 밑에서 보는 그 손자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 거야 또.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이게 전쟁 같은 영화인 거예요 상황이. 그래 가지고 제가 오늘 회사에서 일을 가야 되니까 일을 하고 나서 좀 마음이 콩밭됐어. 이 노부부가 낮에 밥은 먹었나 뭐 산책을 했었나 또 울고는 계시나 어떡하나 인제 그래 가지고 집에 내가 저녁 때 7시 오면 퇴근하거든요. 집에 오자마자 가방도 그냥 문 입구에 놔두고 똑똑하고 들어갔어요 사실은. "식사는 하셨냐."고 어떠냐고 인제 그랬더니 표정이 어제보다 많이 바뀌어서 어제는 정말 완전 무표정에 제가 가슴이 좀 철렁했어요. 정말 혼자 있고 그런 상황이면 왜 나쁜 생각도 하잖아요 진짜 그럴까 봐. 그래 가지고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고 인제 아유 이제 막 웃으면서 좀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러시길래 이제 제가 얘기를 다시 시작을 꺼냈어요. 예. 그래 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어머니 아버지 금쪽 같은 자식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게 키웠는데 저것이 다 컸다고 거기에 빳빳이 쳐들고 인제 진짜로 싸가지 없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는.
막 친정 엄마는 울고 친정 아버지는 바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저를 얼마나 어렸을 때 이뻐하고 잘해 주고 저밖에 모르고 이렇게 키웠는데 한다는 얘기가 아빠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말은 못 했지만 그때 아빠가 무서워서 얘기를 못 했는데 뭐 이거 저거 서운하고 저거 서운하고 이거 서운하고 저거 서운하고 다 얘기를 하더래, 이 딸이. 그래서 딸이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는 40대 중반이래. 30-40대 무서운 게 없는 나이예요. 나도 40대 무섭게 이미 나서 살아버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내가 그 아버님한테 뭐라 그럴게요? "아버님 30대 40대 건들면 안 돼. 30대 40 대가 제일 무서울 때야." 그리고 제 아이들도요 똑같이 반복을 해준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도요 제가 20세 전까지는 제가 뭐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 내가 진짜 엄하게 키웠거든요. 바르게 되라고. 지들이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20세 넘어가니까 서운한 얘기 저한테 다 하고요. 절대 말도 안 듣고요. 오히려 나한테 잔소리하고요. 엄마는 가만히 듣기만 해 인제. 엄마가 평생 자기네들이 쥐잡듯이 했으니까 인제 엄마가 자기 말 들어야 된다 그러고 나를 협박도 하고요. 저 얼마나 서러웠는데. 그런데 가만히 걔네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 진짜 힘들었겠다. 아팠겠다.' 제 입장을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제가 가만히 들어 주고 눈만 껌뻑거리고요. 잔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무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딸 진짜 이쁘고 사랑스럽잖아요. 이렇게 캐나다까지 와서 살아 가지고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근데 지가 잘났다고 말하는 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 먹어서 나도 인제 나이 60 다 돼 가는데 내가 옛날에 살았던 방식으로 애기 잡듯이 옛날 어렸을 때 딸 모습 생각하고 계속 잔소리하고 계속 그러면요. 딸이 멀어져 간다고. 딸이 멀어져 가고 나와 관계만 멀어지고 나만 외롭고 우울해지고 서러워서 죽겠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이고 그러십니까. 그래 딸님 잘났습니다. 아드님 잘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면서 그냥 막 들어 주기만 하는 거예요. 뭐 친구 얘기, 회사 얘기 막 제가 아마 어느 영상에서 언급했을 거예요. 계속 들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딸이 나를.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딸이 나를 좋아하니까 제가 행복해지던데요. 내가 주장하고 "난 그러지 않았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했고 너희들을 위해서 그 말을 했고 그렇게 버릇 나빠질까 봐 엄하게 했어." 그러면은요 아이들이 다 도망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금쪽 같던 내 자식인데 내가 키웠는데 어쨌든. 두 분이 낳아서 키우셨는데. 그리고 이제부터 나도 지고 살아요. 져 줍시다. 져 주고 그냥 "그래 네 잘났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야 엄마가 계시는데 엄마는 정말 아직도 이게 안 풀어지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들으라고 내가 계속 아버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 엄마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 어렸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적 없고 대든 적도 없고 그렇게 순하고 착한 딸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 얘기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대요. 그 멘붕이 온 거야 이 두 분이. 그 착한 딸이 이게 막 인제 속상한 얘기 억울한 얘기 하니까. 근데 제 느낌으로는요. 이민 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각박하고 답답하고 하소연할 데 없고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쪽 면으로는 '아 엄마 아빠한테 그런 거 속상한 거 화난 거 막 열변을 토하듯이 하면서 그 얘기도 나왔겠구나.' 이게 이해가 돼. 예. 그래서 내가 이민 생활 굉장히 힘들어서 딸이 아마 지금 예민해서 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걸 누가 받아주겠냐고. 어? 엄마 아빠가 안 받아주면 누가 받아주겠냐고요. 이 세상 사람 아무도 안 받아줘. 엄마 아빠가 편하니까 그 얘기를 이 얘기 저 얘기도 막 했을 것이고 나는 구체적인 내용을 안 물어봤어요. 그니까 엄마 아빠가 최곤데 그 들어주는 엄마 아빠가 못 받아주고 화가 나고 속상해서 나갔어. 근데 이 딸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엄마 아빠를 미워하겠냐고. 그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서 말을 해서 나가 버렸는데 지금 얼마나 속이 아닐 거라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 딸이 아프면 좋냐고. 딸도 아프고 엄마 아빠도 아프고. 근데 그거를 누가 먼저 놔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우리 어른이 현명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져 줘. 져 줘야 돼. 왜냐 그 딸도 50 대고 60 대면 다 알아 인제. 그 자식을 키워 봐야 알아. 안 키워 봤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정말 부탁을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우리가 나이가 인제 먹고 외로워지고 힘없잖아요. 고것들 지 세상 만나게 살게 해 주고 져 주고 들어 주고
그리고 사랑해 줘요. 사랑해 주는데 뭐 지 편 들어 주고 손해 볼 거 있냐고 이해해 주고 "그래 네가 내가 그때 막 그 심한 말 했고 막 힘들게 했던 거 미안하다. 미안해." 그러고 안아 주고 사랑해 줘 봐요. 그러면 그 딸이 펑펑 울면서 "엄마 아빠 미안해." 이럴 거예요. 이럴 거야. 그러니까는 뭐 지도 미안하다고 하긴 하대요. 거 봐요. 딸이 엄마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냥 이 권위의식 가지고 나는 엄마 아빠인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 백날 주장해 봤자 관계만 나빠져.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시고 이제 정말 화해하고 오거든 잘해 주고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냥 "그래, 그래, 그래." 그냥 먼저 미안하다고 "이렇게 잘 자라 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먼저 해 보라고. 내가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아버님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예. 미안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럴게요. 그리고 비행기표 땡겨 갖고 그냥 인제 여기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갈라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아버님 그렇게 가면은 딸이 한이 맺혀 한이." 그건 아니지. 분명히 딸하고 사이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따 온다 그러대요." 그러더라고요. 맞죠.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엄마 아빠가 집 나갔는데 지금 미치지. 그러니까 기다리죠. 기다려 갖고 딸 사이가 오거든 무조건 사랑스러운 눈으로 "미안하다. 그래 고맙다. 왜 인제 얘기해 줬니?" 진작 얘기해 주지. "그래 몰랐구나 내가. 네 마음 인제 알겠다. 고맙다, 고맙다." 이 한마디만 해 보라고. 그리고서 그 딸 사이가 "집에 갑시다. 모시고 간다." 그러면은 두말 않고 집에 눈 감고 따라가라고 내가 그랬어요 진짜. 왜? 안 가면 안 되죠. 평생 진짜 안 볼 사이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님도 한이 되고 딸도 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그랬어요. 절대로 분명히 가자고 그럴 거니까 사이가 착하더라고요. 그리고 딸도 착해요. 근데 안 봤지만 그래서 분명히 저녁에 모시러 오면 가자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데." 그래서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 딸이 한이 맺히면은 아버님 맘 편해?" 그랬더니 이해되네요. 이제 그때부터 고개가 끄덕끄덕 되는 거예요 인제. 아싸! 그래서 내가 신이 나 가지고 인제 막 엄마한테 막 두 분한테 번갈아 가면서 명심하세요. 다른 거 다 이유 불문하고 서운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고만 하고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잘 놀다 가야 돼. 놀다 가야지 서로 한이 없어야지 "아니 나이도 드셨는데 한 번 또 가면은 또 언제 오신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교육을 얼마나 시켰든지 꼭 따라오면 무조건 "수마르고 따라가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제 방으로 제 집 저는 2 층에 살거든요. 그냥 올라왔어요. 근데 5 분인가 있다가 할아버지가 "잠깐만 내려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갑자기 무슨 일 있나 걱정되잖아요. 이 보통 일이야지. 내려갔더니 어머 그새 딸하고 사이가 왔어요. 여러분 이럴 때 "아멘." 그러는 거야. 딸하고 아들이 왔는데 그 사이가 나를 보더니 "아유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새벽에서 지금까지 일하는 일이라 이게. 새벽부터 이렇게 반겨 주시고 또 친절하게 너무 잘해 주시고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버님, 아버님이 같이 인제 모시고 집으로 들어갈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엄마 아빠가 화가 풀어져서 "간다."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막 눈물이 났어요. 그때 막 눈물이 나 갖고 너무 잘했다고 막 아유 진짜 막 그러니까 이 감동을 여러분들한테 전해 주고 싶어서. 왜냐면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자식과의 어떤 싸움이 일어날 게 많을 거예요. 사실은 가족과 제일 많이 싸우지 남하고는 안 싸워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고 나를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딸은 그 아빠의 그 엄마 아빠의 서운했던 모습을 토해내고 사랑받고 싶어서 얘기를 했을 텐데 이 부모가 못 받아준 거야. 그리고 이 부모는 당신 자신을 인정해 주는 딸이 있기를 바랐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싸가지 없게 나온 것 같아서 또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받고 싶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벽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 제 영상 통해서 보면 알겠죠. 정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저는 사위 입장으로 들어가 보고요. 그때 사위 입장도 얘기했어요 부모님한테. 사위가 제일 힘들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이해된대요. 와이프 말 들으랴 이게 부모님 생각 들으랴 그래서 제가 사위한테도 문자를 넣었어요 사실은. 와이프가 무지무지 힘들 겁니다. 무조건 이해해 주고 챙겨 주시고 사랑해 주고 편을 들어 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풀어져야 부모님한테도 이게 사랑이 옮겨집니다. 명심하세요. 그 문자 하나 딱 보내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어떻게 딸을 안아 줘야 되는지 얘기를 했고 이제 딸은 제가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딸이 방에서 인제 막 부모님 막 옷가지를 챙겨요. 인제 부모님은 밖에 나와 있고 인제 막 그러니까 밋밋하니까 아들하고 아니 그 딸하고 사이가 막 가방 챙겨 가지고 인제 막 서둘러서 챙기는 그 모습이야. 그래서 내가 딸이 안에서 막 챙기고 얼른 들어가 갖고 딸 손을 딱 잡아 줬어요. "걱정 말아요. 잘 될 거니까 걱정 말고 이민 와서 힘들죠? 왜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해." 여러분 이민 와서 처음에 살잖아요. 매일 눈물 많이 나요 진짜로. 저도 1년 동안 제가 눈물바다라 그랬잖아요. 정말 그 정도로 외롭고 힘들고 의지할 데 없고 친인척 가족이 없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 계실 때 응어리진 거 있으면 다 풀고 자식이든 부모든 누구든 무슨 서운한 얘기 있으면 그 입장에서 '어머 그랬구나. 나는 상관없어. 본인이 힘들면 힘든 거야. 그랬었구나. 고생했구나. 미안했구나.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고 풀고 오시라고. 풀고 와야지 이런 일이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이번이 처음이었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안 풀고 이미 나갔고 가만히 이 딸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막 자꾸 생각이 난 거지. 응? 한이 되고. 그러니까 풀고 싶어서 이번에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 부모가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요령이 있어. 그래서 그 딸도 그 사이도 그 부모님도 제가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됐어요. 그래 갖고 내가 그 사이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영주권은 받으셨나요? 몇 년 되셨나요?" 그러니까 2 년째래요. 영주권? 아직 시작도 못 했어요. 지금 워크비자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이런 분들을 주변에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냥 이해돼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되게 힘드실 때다. 2-3 년만 참아요. 2-3년 후면은 어떻게든지 정착하고 잘 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봤죠. "아이들은 정착 잘해요?" 그러니까는 2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14살 초등학생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착 중이에요. 2년 되면은 1년 되면 뭐 못 모르고 지나간다." 그랬죠. 2 년, 3 년이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든지 인제 막 이런 게 정착이 돼 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힘내라고 그리고 곧 잘 될 거니까 힘내시고 부모님도 걱정하지 말라고 다 잘 될 거라고 그러고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사실 저는 저희 엄마 아빠가 안 계세요. 그러니까 막 그 다른 집에서 이렇게 막 그 딸과 이렇게 가족과 이렇게 싸우는 거 보고 저도 모르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렇게 정말 어떻게든지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해 주고 싶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사실은 기도하면서 해요. 근데 앉아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내가 행동하면서 그 뒷감당이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주님께 기도해요. 정말 도와주시라고. 저분들이 화합하게 행복하게 사랑하는 가족이 다시 되게 저러고서 가면은 이게 무슨 난리냐고요. 어? 근데 개입하셔 가지고 도와주신 것 같아요. 해피엔딩, 해피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시기 전에 가족과 정말 행복하게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이민 준비하실 분들 잘 오시고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오랜만에 오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일이 알게 모르게 벌어져요. 여기서 힘들게 살면은 더 그럽니다. 사실은 예민해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이런 슬프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또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이런 일은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힘내시고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또 만나요.